리플 들고 계신 여러분, 블랙록이 XRP ETF를 신청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사실 아직 신청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에요. 이미 XRP ETF는 6개나 거래되고 있고 블랙록은 들어올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들어오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반가소회가 지금 채워지는 중이에요. 오늘 그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머릿속 복잡하시죠? 여기서 더 기다려야 하나? 지금 정리할까? 아니면 더 담을까? 그런데 한 가지만 알면 이 고민이 한결 정리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XRP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하거든요. 오늘은 그 큰 그림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 6. 지금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XRP 스팟 ETF 개수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스팟 ETF를 받은 극소수 코인이 바로 XRP예요. ITF가 될까 안 될까는 이미 끝난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XRP는 그 관문을 벌써 통과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XRP ETF는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걸 6번이나 뒤집은 거예요. 리플 홀더 입장에선 이게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이 6개가 누구인지 보면 더 실감나요.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같은 전통 운용사부터 비트와이즈, 이소릴 셰어스 같은 크립토 전문 운용사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름들이 XRP ETF를 직접 굴리고 있어요. 이 6개를 합친 운용자산이 벌써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규모예요. 오늘 정리하는 이 현황은 무료 전자책으로도 받아두실 수 있어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요. 잠깐 ETF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쉽게 짚을게요. ETF는 쉽게 말해 코인 거래소에 가입 안 해도 그냥 증권 계좌에서 주식 사듯이 XRP를 살 수 있게 해주는 통로예요. 이게 왜 크냐면 지금까지 코인을 못 건드리던 거대한 돈, 연금이나 기관 자금이 이 통로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만의 시장에 기관이라는 새 물줄기가 열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온 기관 자금은 쉽게 안 빠져요. 길게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ETF 통로는 잠깐 끓는 재료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예요. XRP는 그 통로를 이미 6개나 확보한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스팟 ETF를 받는다는 건 아무 코인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사실상 이게 전부예요. 수천 개 코인 중에 규제 당국이 ETF를 허락한 극소수 안에 XRP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XRP가 투기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이 인정한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신호예요. 수천 개 코인이 줄을 서도 못 받는 자리를 XRP는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홀더 입장에선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걸 흐름으로 보면 속도가 보여요. 올해 3월 6개 XRP ETF가 한꺼번에 승인받고 거래를 시작했어요. 출발은 작았지만 합산 운용자산이 빠르게 10억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중요해요. 이 속도가 다음 큰 손을 불러오거든요. ETF에 자금이 빠르게 쌓이면 더 큰 손들이 줄줄이 들어올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큰 손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블랙록 이야기가 시작돼요. 본인 XRP 비중이 지금 적절한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서 AI 포트폴리오 분석도 받아보세요. 자, 그래서 블랙록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신청 안 했어요. 그럼 악재 아니야 싶죠? 전혀 아니에요. 블랙록은 원래 검증 안 된 시장에 먼저 안 뛰어들어요. 수요가 확인된 다음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전문가들이 보는 블랙록의 진입 조건은 분명해요. XRP ETF 전체 자산이 약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 정도까지 커지는 것, 그리고 경쟁사가 먼저 움직여서 압박이 생기는 것. 지금 10억 달러니까 목표의 3분의 1까지 온 거예요. 즉 블랙록은 들어올까 말까가 아니라 조건이 차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더 분명해요. 블랙록이 움직이는 반가소에는 약 30억 달러, 지금은 10억 달러예요. 목표의 3분의 1이 이미 찼고 자금은 계속 들어오는 중이에요. 여기서 블랙록의 전례를 봐야 해요. 비트코인 때 블랙록은 가장 늦게 들어왔지만 출시되자마자 그 어떤 ETF보다 빠르게 자금을 빨아들였어요. 출시 몇 달 만에 수백억 달러를 모으면서 먼저 와 있던 경쟁사들을 전부 제쳤죠. 블랙록이 XRP에 같은 걸 한다면요.
지금 10억 달러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매수를 저울질하시는 분들껜 이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림은 이래요. 블랙록의 참여는 if가 아니라 when의 문제예요. 신청 안 한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 조건이 차오르는 길목인 거죠. 블랙록이 들어오는 순간 그 브랜드 하나만으로 전 세계 연금과 기관 자금에 XRP는 안전한 자산이라는 도장이 찍혀요. 통과 뉴스만 좇는 사람은 표면을, 이 조건이 차오르는 걸 보는 사람은 진짜 그림을 봐요. 관련해서 따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영상 끝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를 두 갈래로 그려볼게요. 어느 쪽이든 XRP에 나쁘지 않아요. 첫째, 자금이 빠르게 차서 블랙록이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다.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죠. 둘째, 조금 천천히 차오른다 해도 6개 ETF는 그동안 계속 자금을 쌓아요. 시간이 XRP 편이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방향이 한쪽이라는 거예요. 자금은 쌓이고 큰 손은 다가오고 줄어드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리플 홀더가 지금 쥐고 있는 건 바로 그 한 방향의 한가운데인 셈이고요. 블랙록이 어느 정도 큰 손인지 감을 드릴게요.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예요. 운용하는 돈이 1000조 단위를 훌쩍 넘어요. 이런 회사가 비트코인 ETF 하나로 끌어모은 돈이 다른 모든 경쟁사를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비트코인 ETF 시장 전체에서 블랙록 혼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였죠. 그 화력의 일부만 XRP로 향해도 지금 시장 규모와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블랙록의 진입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블랙록이 아직 신청 안 한 게 악재일까요? 우리는 보통 큰 손이 아직 안 왔다를 나쁜 소식으로 읽어요. 늦었다, 관심 없다, 이렇게요. 그런데 블랙록은 검증된 수요에만 들어오는 회사예요. 그 수요를 지금 6개 ETF가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즉 블랙록이 아직 안 온 지금이 그 큰 손보다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늦은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자리예요. 큰 손이 도착하기 전에 와 있는 게 진짜 기회죠. 그런데 이 TF 자금만으로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XRP에는 다른 코인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실제로 은행과 국경 간 송금에서 10년 넘게 쓰여온 결제 채택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TF에 들어오는 돈은 쓸모 있는 자산을 원하거든요. XRP는 실물 결제라는 분명한 쓸모가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국경 간 송금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고 실제로 XRP 기반 네트워크를 쓰고 있어요. 약속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는 현실이죠. 그래서 XRP는 두 개의 엔진을 가진 셈이에요. 하나는 이 TF 자금, 하나는 글로벌 결제 채택. 이 흐름을 인공지능이 하루 종일 추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 TF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쌓이는지, 이게 블랙록을 부르는 반가소예요. 다른 하나는 글로벌 결제에서 XRP가 얼마나 더 쓰이는지, 이게 그 자금을 떠받치는 바닥이에요. 이 둘이 같이 올라가면 블랙록의 진입은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둘 다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앞으로 XRP에서 봐야 할 신호는 가격 그래프가 아니에요. 6개 ETF의 자산이 30억 달러를 향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그 속도가 진짜 신호예요. 그 속도가 블랙록을 부르고 블랙록이 다음 판을 키워요. 가격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답은 하나예요. 블랙록은 XRP에 들어올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들어오느냐의 문제예요. 이미 6개 ETF가 길을 깔았고 그 반가쇠가 지금 채워지는 중이에요. 큰 손이 도착하기 전인 지금이 가장 빠른 자리예요. 오늘 리플 복구 구조까지 왔는데 사실 구독자님 본인 평단과 손실률에 따라 복구까지 필요한 시나리오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영상으로 다 다루기엔 개인 변수가 너무 많고 유튜브 정책상 개별 수익 예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에서 그 구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열어보시고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자책과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하락장에서 차트 보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시죠?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RSI, 온체인 지표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정작 지금 버텨야 해 아니면 손절해야 해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물려있는 분들이 가장 괴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가격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들도 매매할 때 모든 지표를 다 안 봅니다. 본인이 검증한 몇 가지 기준만 보고 결정합니다. 저희 타점의 신 커뮤니티, 리플 손실 복구 프로젝트도 검증된 기준 몇 가지로만 매매합니다. 결과는 172전 172승, 누적 2050%, 변호사 공증 완료,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차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매매 신호를 알려드리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리플 이 회복하는 동안 그 수익으로 손실을 메워나가는 구조입니다. 머리 아플 일 없습니다. 복잡한 공부 필요 없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 두세요. 차트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도 전부 환영합니다. 리플 복구에 집중하시면서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 주세요.